안녕들 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꿈꾸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제 나이 벌써 33. 요즘 기준으로 봐도 약간은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제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나름 많이 양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쪽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뭐 상견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살 집이며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았던 터라 이별이라는 말보다는 파혼이라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평생 다른 삶을 살던 두 가족이 연결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양보할 건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어요. 제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고 사실 대학을 포기한 후부터 거의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어요. 보통 여자들이 따지는 재력이나 외모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는 착한 심성 하나만 보고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참고 진행하려 했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제 승질에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는데 친구들 반응은 딱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 시집 가봐야 고생길 뻔했다며 지지해주는 애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놈의 성질 좀 죽이라고 너 성격대로 하다가는 평생 결혼 못할 거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 엎어버린 결정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후회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다른 여러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모쪼록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본격적인 파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제가 살아온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평범한 30대 여자들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으로 자란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학업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공부가 너무 싫었거든요. 거기다 속칭 가방끈이 길지 못한 부모님도 장사를 하시며 잘 사시는데 굳이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에 매달리느라 아까운 제 청춘을 허비하기 싫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놀 생각은 없었어요. 제 유일한 목표는 바로 돈을 버는 거였죠. 제가 현재 사는 곳이 울산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삼산동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이태원이나 강남 같은 지역인데 애초에 저는 장사를 할 계획이었던 터라 그쪽 지역을 택한 겁니다.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무턱대고 아무런 사전 정보나 노하우 없이 장사를 시작해봐야 실패할 게 뻔하다는 건 알겠더군요. 저는 일부러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서 몇 달씩 옮겨가며 일을 했어요. 잘 되는 가게는 필시 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각자 가게들의 장점만 배우고 흡수하면 다른 곳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장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어차피 알바생이었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었을 겁니다. 서빙을 하던 주방에서 일을 하던 전 하나라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려 노력을 했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앞으로 내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이 정말 맛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친절하다던가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까지 매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정말 크게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렇게 꼬박 3년을 남의 가게에서 일하며 떠돌이처럼 살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열심히 했냐면 제가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만둔다 이야기를 하면 어디든 돈을 올려주면서까지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3살 때 저는 울산 현대백화점 뒤쪽에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당연히 제가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쪽 지역이 워낙 번화가라 월세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까지 보태 총 자금 2억 원으로 시작한 가게는 일반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술집에 좀 더 가까운 가게였죠. 저 스스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의 통큰 지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마침내 제 가게를 오픈하고 지금까지 제게 쌓여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우선 직원들 월급은 최고 수준으로 주고 이왕이면 꽃미남 꽃미녀 알바생들 위주로 뽑았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좋아하고 당시 유행하는 메뉴들 위주로 세팅을 해서 팔았는데 결과는 2년 만에 부모님이 투자해 주신 돈을 전부 회수할 만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기에는 저도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장사는 장사대로 하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공부도 했습니다. 메뉴부터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취향까지 분석을 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가게 오픈하고 그 몇 년이라는 기간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 같네요.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으니까요. 거기다 매상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보통 저녁에 장사를 시작하는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저는 점심때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 장사라도 하려고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낯수라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제 일과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물론 가게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확인차 들르긴 했는데 다른 할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른 동네에 포장마차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였죠. 그러다 유독 손님이 미어터지는 장소를 발견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시로 그 가게에 가서 모든 메뉴를 시켜 먹곤 했어요. 직원들이나 내부 분위기도 공부하고요. 제 성공의 비결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상이 늘어갈수록 수익이 커져갔지만 정작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일정했다는 거죠. 그럼 남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대부분 식재료에 투자를 했어요. 술집이라고는 해도 기본은 음식 장사잖아요. 손님들 입맛은 정말이지 냉정하고 정확하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메뉴들은 언젠간 손님들도 인정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 가게에 한 번 왔던 손님들은 다음번에 대부분 또다시 찾아오시더군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저는 결국 북구 쪽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그곳 역시 매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큰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혹시라도 망하기라도 하면 가게와 함께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배수이진이라는 말 아시죠? 뒤로 물러설 데가 없었다는 뜻이죠. 얼마나 제가 악발이었냐면 명절에도 안 쉬고 가게 문을 열 만큼 성공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정성의 하늘도 감동했는지 1호점과 2호점 둘 다 대박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대기표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데도 언제나 문전성시였고 알바와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났죠. 결국 건물 2층을 통으로 임대해서 확장 공사도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신이 나서 살았던 것 같아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나갈 때는 월 매출 1억도 찍어봤습니다. 연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이 말이에요. 물론 단순 포스기 매출 기준이라 이것저것 떼고 나면 순수익은 거저보다 훨씬 적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일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몇 년 동안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가본 적 없이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네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급격하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술집은 영업 제한 시간이 걸려버리면 그야말로 치명타거든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다시 좋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버틸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지 말이죠. 결국 한참 고민 끝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호점과 1호점 2층 매장을 빠르게 정리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잘 나가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미련스럽게 끝까지 쥐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1호점 1층도 처분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백수가 돼버린 거죠. 처음엔 남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한 번도 그렇게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다 보니 막상 할 게 없는 겁니다. 돈도 시간도 남아도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쁠 때는 몰랐는데 한가해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몸 상태가 최악이라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살다가는 마흔도 못 넘길지도 모른다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죽을 때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딱히 별다른 건 없었고,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억지로 찾아서 하는 게 전부였죠. 돈은 그동안 원 없이 벌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즐겨보자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벌줄만 알았지 관리는 전혀 할 줄 몰라서 전적으로 부모님께 다 맡겼었었고,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은 진작에 갚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돈 관리를 훨씬 잘하시다 보니 그 사이 제 앞으로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쳐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꼬마 건물도 하나 매입 예정이고요. 사실 쉬고 있어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충분해서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뭘 할지 구상 중이긴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백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각종 모임들도 다니면서 20대 때 못 해봤던 일들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 2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급속도로 저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착하고 성실한 남자친구는 무엇보다도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어요. 제가 재산이 또래보다 많다는 사실을 사귄 지 1년 후에 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남자친구에게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친구에 대해 깊이 빠져들었던 저라서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 나이도 적지 않고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집안 형편은 평범한 편입니다. 그쪽 부모님들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경제적으로 여유는 크게 없어 보이긴 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참고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어차피 따로 나가 살아봐야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랍니다. 그나마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감안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아끼고 아끼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31의 나이에 현재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모아놨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까지 다녀온 걸 감안하면 적게 모은 건 아니죠.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직업이 부실한 것도 아니니 그저 둘이 마음 합쳐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예 시댁 도움을 바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몇 년 후면 시아버님이 은퇴를 하실 텐데 그 뒤에 계획까지 세워놨을 정도예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생활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죠. 지금 드리고 있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너 혼자 벌지만 나도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생각은 없다. 거기다 코로나도 끝났으니 조만간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요. 그리고 뒤이어 제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게 여건을 갖춰 놓으면 그때는 아이도 최대한 빨리 갖자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다 보니 아이에 대해서 조급해지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 봐주시는 대가로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려도 괜찮다 싶었죠. 아버님 은퇴하시고 난 뒤까지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바보였네요.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제 집 계약이 내년 5월 만기라서 그때 맞춰서 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혼수를 해오라고 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이대로 진행하면 결혼하고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리들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제가 몇 년째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는 걸 마음에 걸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결국 터질 게 터져버렸죠.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집을 해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냐고요.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말씀이셨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던 저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쉬기 시작한 참에 운동도 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받아쳤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제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남들 놀 때 하루도 안 쉬고 죽어라 이랬는데 이 정도 벌었으면 조금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눈에는 이런 제 모습이 건방지고 유세 떤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서슬퍼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지금 뭐 하는 버르장머리냐고 자기가 이 정도 잔소리도 못할 사람이냐 하면서 얼마나 살벌하던지요. 옆에 아버님이랑 남자친구가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먼저 자기 아들 돈 쓰면서 공짜로 놀고 먹으려 하는 사람 취급해놓고 몇 마디 해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다니요. 막말로 남친 월급 300 중반에서 자기 집에 100만 원 주고 나면 딱 200 중반 남아요. 그 돈으로 제가 놀아봐야 뭘 얼마나 대단하게 놀겠습니까? 어차피 일 안 하고 제 돈으로도 앞으로 한동안 충분히 먹고 놀 수 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저는 며느리가 돈 많고 신혼집까지 준비해서 온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대체 뭐가 불만이신 거죠?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씩 드리던 생활비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들 뺏기는 마음이신 건지 아니면 내색은 안 했지만 제가 두 살이 더 많아서 싫으신 건지 여하튼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를 실망시킨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태도였네요. 처음엔 자기 엄마를 말리려 하더니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시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만 있는 거 있죠? 누가 봐도 자기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래서 연하는 연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혼이고 뭐고 저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적당히 해야 뭐 참고 넘기던가 하지. 이건 아주 사람을 집에서 놀고 먹는 페인 취급을 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죽어라 돈 번 건지 아시냐. 웬만한 직장인 평생 벌돈 벌어서 시집 오는 건데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리도 사람을 매도하시냐 따졌죠. 그러자 어머님도 지기 싫었는지 술 팔아서 돈 번 거 다 안다며 저보고 창피한 줄 알랍니다. 결국 그거였어요. 자기 아들은 번듯한 대학 나와 직장 생활하는데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겨우 술장사로 살아온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솔직히 20대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 보내왔다고 자부합니다. 베풀면 베풀었지 남들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 고졸의 술장사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저 스스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집안에 시집가 봐야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급 떨어지는 사람 말고 당신 아들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다시 찾아보라 했어요. 그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남자친구가 뛰어나와서는 저를 붙잡더군요. 그러면서 괜히 엄마가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었죠. 마음에 없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 마당에 너랑 결혼은 무리다 했습니다. 억지로 결혼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게 될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왜 내 손으로 무덤을 파겠냐고요. 그냥 헤어지자고. 그냥 니네 엄마 말대로 너랑 급이 맞는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 말하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를 이겨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딴 집안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겠습니까? 제 딴에는 남자친구 아버님 은퇴까지 고려해서 나름의 계획까지 짜놨는데 부질없는 짓이었던 거죠. 한 달 넘게 남자친구가 전하며 문자로 저를 설득하려 애를 썼지만 한 번 식어버린 제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사실 또다시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를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를 이해해주고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사람들이 아니면 저도 생각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라도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 그어줬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엄마를 말려줬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미 글러먹은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이별의 아픔 따위야 조만간 시작할 새로운 사업으로 잊어보려고요. 다들 응원해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